영수, 미안하다. 병상에 누운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아니 74년을 기다렸소.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날 버리고 도망친 그날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렸소. 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발, 용서를, 용서? 영수가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는 섬뜩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철호의 눈이 커졌다. 그 사진 속에는 이게 어떻게 놀랐소? 당신이 숨기고 살아온 그 진실.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영수의 손이 떨렸다. 74년간 품어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전쟁터에서 날 두고 도망친 건 용서할 수도 있었소. 그가 사진을 철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그게 아니었지. 철호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영수, 그건 말하지 마시오. 이제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영수가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과연 74년 전 그날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영수가 준비한 복수는 무엇일까?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1월 어느 날, 영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은 단호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뒤따라오던 아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7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주저할 순 없지. 민준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세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영수가 걸음을 멈췄다. 정리해야 할 과거지. 병실 앞에 도착했다. 407호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떨렸다. 철호.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김철호. 영수와 같은 나이 78세. 하지만 그는 말기 암 환자였다. 앙상한 몸, 창백한 얼굴. 영수. 철호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오래간만이요, 철호.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감정을 숨긴 목소리였다. 와줘서 고맙네. 고맙긴. 자네 딸이 연락했소.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영수, 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알고 있소. 영수가 철호의 말을 끊었다. 74년 전 그날 일 말이요? 철호가 놀란 듯 영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자네가 날 버리고 도망친 그날 1950년 12월 5일 장진호 전투. 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자네는 날 두고 혼자 도망쳤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철호가 힘겹게 말했다. 난 겁이 났어. 죽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전우를 버렸소? 영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그날 이후 3년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소. 3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 철호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자네는 무사히 귀향했더군.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 영수. 그리고 잘 살았소.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영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게 뭔가.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도 모르겠소?
영수가 사진을 철호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철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호가 중공군 장교와 악수하고 있었다. 철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건 부정하지 마시오. 증거는 충분하니까. 영수는 차분했다. 74년을 기다린 사람의 침착함이었다. 어떻게 이 사진을 자네가 버리고 간 배낭에 있었소?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때 우연히 찾았지. 영수가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자네는 도망친 게 아니었소. 원래 적과 내통하고 있었던 거지. 철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영수, 들어보게. 듣고 싶지 않소. 영수가 일어섰다. 74년간 이 사진만 보면서 살았소. 언젠가 자네를 찾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발 내 사정을. 사정? 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나는 3년간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소. 그 지옥에서 자네를 원망하며 버텼소. 철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이오, 철호. 영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나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오. 철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74년간 복수를 꿈꿨소. 자네를 찾아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자네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지. 영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네도 나처럼 늙었더군. 죽음 앞에서 떨고 있고. 영수, 복수해서 뭐 하겠소. 이미 우린 인생 끝자락이 아닌가.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하지 마시오. 영수가 다시 앉았다. 대신 진실을 듣고 싶소. 왜 그랬는지. 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때문이었네. 어머니? 중공군이 우리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어. 협력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영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전우를 팔아도 되는 건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평생 자네 생각하며 죄책감에 살았어.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실엔 침묵만 흘렀다. 영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74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철호의 딸 정아였다. 그녀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아, 손님이. 정아가 영수를 보고 놀랐다. 박영수라고 하오. 자네 아버지 옛 친구지. 아,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시던 분. 정아가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수는 정아를 보며 쓸쓸히 웃었다. 참 좋은 딸을 두었구만, 철호. 하지만 그 순간 영수의 눈이 정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다. 낡은 군번줄. 거기 새겨진 이름은 박영수. 영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목걸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이거요? 정아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시던 건데.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봤다. 철호, 이게 무슨. 철호는 고개를 돌렸다. 말이 없었다. 정아야, 잠깐 나가 있거라. 철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네, 하지만 부탁이다.
정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수가 벌떡 일어섰다. 내 군번줄이 왜 자네한테 있는 거요? 영수, 진정하게, 진정하라고. 그게 내 군번줄이란 말이오.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잃어버렸던.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장진호에서 나는 자네를 버린 게 아니었네.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중공군에게 붙잡혔을 때 자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자네를 데려가려 했지. 포로로. 철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거래했네. 내가 협력할 테니 영수는 놓아달라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철호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기침을 했다. 그들은 자네를 풀어주는 대신 자네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 군번줄을.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철호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네를 살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 대가가. 영수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럼 74년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네를 배신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그럼 그 사진은 뭐요? 그건 거래의 증거였네. 자네를 살리기 위한.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74년간 품어온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말하지 않았소? 자네가 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았어. 철호가 쓰게 웃었다. 진실을 알면 자네가 죄책감에 살 것 같아서. 무슨 소리? 나는 괜찮았네. 자네가 증오하며 살아도. 철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철호, 미안하오. 내가 미안할 건 없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74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영수, 철호가 힘없이 손을 내밀었다. 마지막으로 악수 한 번.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철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철호가 영수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다. 이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봐주게. 철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철호, 철호. 영수가 철호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의사. 병실 밖으로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철호의 맥박을 짚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 안에 쪽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수, 미안하네. 하지만 아직 진실의 절반만 말했네. 나머지는 내 책상 서랍에.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영수는 내내 멍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흔들렸다. 책상 서랍. 무슨 의미일까?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가겠네. 영수는 철호의 집을 찾았다. 오래된 2층 주택. 철호가 평생 살던 집이었다. 여기에요. 정아가 서재로 안내했다. 아버지가
이 서랍을 꼭 박영수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정아가 낡은 나무 서랍을 내밀었다. 고맙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편지 봉투 한 장이 있었다. 먼저 일기장을 펼쳤다. 1950년 12월 6일. 영수를 보냈다. 중공군이 그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나는 앞으로 그들의 정보원이 되기로 했다. 영수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1951년 3월 15일. 영수가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살려냈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 1953년 8월 20일. 영수가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다. 나는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1일. 영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철호의 손글씨였다. 영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74년간 자네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더 있네. 장진호에서 자네를 살려낸 뒤 나는 중공군의 정보원이 되었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를 넘기지 않았어. 대한민국을 배신할 수 없었거든. 그 대가로 나는 평생 그들의 감시를 받았네. 가족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네. 자네를 살린 것, 그리고 조국을 지킨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미안하네, 영수.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살아있어서 난 버틸 수 있었어. 마이너스 자네의 영원한 전우, 철호.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철호, 미안하오. 내가 자네를. 며칠 후 영수는 다시 정아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왜 또? 정아, 자네 아버지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네. 영수는 철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했다. 전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 조국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평생 고통받은 사람.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그래, 자네 아버지는 영웅이었네. 영수가 정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할아버지께 꼭 드려야 한다고. 정아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시계가 하나 있었다. 영수의 시계였다. 74년 전 잃어버린. 이건 시계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영수에게 1948년 크리스마스. 아버지가.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시계 안쪽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펼쳐보니 철호의 글씨였다. 이 시계는 내가 그날 자네 곁에서 챙긴 거네. 언젠가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네. 이 시계처럼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이 이제라도 다시 흐르길 바라네. 영수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7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선물,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선물. 정아. 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자네 아버지께 고맙다고 전해주게. 네, 할아버지. 정아도 함께 울었다. 그때 정아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쓰신 편지들이에요. 할아버지를 찾지 못해서 보내지 못한. 영수는 봉투를 열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영수에게 201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네. 올해는 자네를 꼭 찾고 싶네. 영수에게 2015년 6월 15일. 오늘 자네 생각이 많이 났네. 장마가 시작됐거든. 영수에게 2020년 5월 1일. 코로나라는 병이 돌고 있네. 자네는 건강한가? 모든 편지마다 철호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다. 마지막 편지. 영수에게 2024년 9월 30일. 드디어 자네를 찾았네. 내일 만나러 가겠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네. 비록 늦었지만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철호, 우린 한 번도 친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네는 평생 내 친구였소. 정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랬겠지. 영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철호, 이제 편히 쉬게.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잠들었다. 74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74년 만에 풀린 오해. 영수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의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중국 베이징, 그리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중국어로 쓰인 편지. 하지만 한글 번역본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박영수 선생님께, 저는 리밍이라고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의 은인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1950년 그날 저는 중공군 통역병이었습니다. 김철호 선생님과 거래를 했던 장교의 부하였죠. 그날 선생님께서는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김철호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생님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는 숨을 멈추고 편지를 읽었다. 김철호 선생님은 정보원이 되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덕분에 많은 작전이 실패했고 수많은 중공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한 가지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바로 선생님을 살린 것입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 김철호 선생님은 평생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전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김철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적이었지만 진정한 군인이셨습니다. 선생님, 김철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수에게 전해주게. 자네를 살린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부디 김철호 선생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리밍 올림.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철호, 자네는 진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민준이 급하게 들어왔다.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민준이 신문을 펼쳤다. 거기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국 전쟁 숨은 영웅 재조명. 김철호 씨 74년간 숨겨온 희생 알려져. 이게 무슨 정아 씨가 아버지의 일기를 정부에 제출했대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증언이 들어왔다고. 영수는 신문을 읽었다. 철호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아버지, 철호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래, 정말.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네, 이제 영웅이 되었구만.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철호, 나는 74년간 자네를 오해했소. 그날 저녁, 영수는 철호의 묘소를 찾았다. 철호,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영수는 무릎을 꿇었다. 자네는 날 살렸고 조국을 지켰는데 나는 목이 메었다. 평생 자네를 원망하며 살았소. 바람이 불었다. 마치 철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네, 영수. 자네가 살아있어서 난 행복했어.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철호, 다음 생에선 꼭 다시 친구가 되자고. 영수는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다. 74년 만에 다시 흐르는 시간. 그리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우정. 1년이 흘렀다. 영수는 철호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74년 만의 진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철호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영수의 용서에 감동했다. 할아버지, 오늘 기념식이에요. 정아가 영수를 찾아왔다. 정부에서 철호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그래, 가야지. 영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훈장을 수여했다. 김철호 씨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아가 단상에 올라가 훈장을 받았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제 오해 풀리셨어요. 영수도 눈물을 흘렸다. 행사가 끝나고 영수와 정아는 함께 철호의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있지. 영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74년간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 알았소. 자네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다는 걸. 영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군번줄을 꺼냈다. 정아에게서 돌려받은 이 군번줄, 자네가 74년간 지켜준. 영수는 군번줄을 묘비에 걸었다. 이제 자네 곁에 두겠소. 그리고 영수는 아버지의 시계를 들여다봤다. 이 시계는 내가 평생 차고 다니겠소. 자네를 기억하기 위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정아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아버지,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영수는 일어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철호, 자네 말이 맞았소. 우린 한 번도 친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 영수는 미소 지었다. 74년 만에 진짜 미소였다. 할아버지,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묘소를 떠났다. 하지만 영수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묘비에 걸린 군번줄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철호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안녕, 영수. 다음 생에 또 만나세.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 생에. 꼭. 그렇게 두 친구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74년간의 오해. 74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우정. 몇 달 후,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79세.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거든 철호 옆에 묻어주게. 74년을 기다렸으니 이젠 함께 쉬고 싶네. 영수의 장례식 날 정아는 그 유언대로 했다. 철호의 묘소 옆에 영수를 묻었다. 두 묘비 나란히 서 있는 바람이 불 때마다 군번줄이 흔들렸다. 마치 두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이야기가 끝났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오해가 아닌 진실로 74년 만에 이루어진 완벽한 화해.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오해는 없는지 돌아보세요.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늦지 않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